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이슈 체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이슈 어떤 이슈를 오늘 같이 체크를 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포장은 점주가 하고 픽업은 소비자가 하는데 수수료는 배민이 가져간다. 과연 누굴 위한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인가입니다. 배달 플랫폼 정말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거의 뭐 요즘 일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중 1위 플랫폼에서 어제부터 이 배달에 이어 식당에서 포장해가는 음식에도 주문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는데요. 포장 주문 수수료를 둘러싼 시민들의 반응 또 업주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포장해가는 음식에도 주문 수수료를 부과를 하기 시작했다.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포장 주문 말 그대로 포장을 해놓고 그러니까 주문을 해놓고 가지러 갈게요라고 주문을 하고 직접 픽업을 가는 건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포장 주문도 중개 이용료를 받는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영 부담이 가중될 게 뻔하기 때문에 점주들은 반발하고 있고요. 이제 수수료가 점주가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수료가 부과되면 결국에는 음식 판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입니다. 아니 배달 수수료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중개 포장을 하는데 포장은 점주가 하고 가져가는 것도 직접 와서 가져가겠다는 건데 중간에서 왜 수수료를 떼나요? 네. 답답한 마음이겠어요. 네, 정말. 사실 그 2년 전을 한번 보면 배달 음식을 주문을 했을 때 이제 수도권의 경우 평균 3,300원이었어요. 근데 2022년에 4,400원으로 껑충 뛰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배달 주문료입니다. 배달비가 배달 수수료. 예. 네, 근데 피크타임 주문의 경우에는 10,000원을 넘기기도 했었어요. 근데 30%가량 인상되면서 이 배달비가 음식값보다 비싼 사례도 이어지면서 이제 포장 주문 서비스로 이용자가 엄청 몰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가 그 당시 또 드라이빙 픽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피자 업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몇 번 이용해 봤거든요. 저도요. 네. 아니 배달하기에는 너무 배달비가 많이 나오니까 어차피 집에 가는 길이니까 그렇죠. 들러서 가지고 가자. 라고 많이 했던 것 네. 같아요. 아직까지 이제 소비자들이 직접 포장 돈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수수료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업주들은 그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장 주문으로 2년 정도 주문 서비스로 막 몰리기 시작했는데 예. 이제 2년이 딱 지나니까 기존 업주들도 이제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것도 6.8%를 내야 한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만 원짜리를 포장 주문을 제가 했어요. 가게에. 그러면은 가게 점주가 소비자가 찾으러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배달 어플에 네. 얼마를 내야 돼요? 2만 원이면은 부가세까지 포함하면 2,000원 정도를 부과하는 겁니다. 10% 정도 네. 결국에는 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슈 체크 얘기가 되는 거죠. 정말 포장은 점주가 하고 픽업은 소비자가 하는데 수수료는 배민이 가져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배달 중개 수수료가 6.8%에서 사실 9.8%로 인상한 게 지난해 7월이었어요. 중개 수수료만 배달 수수료 얘기하는 겁니다. 예. 배달 수수료가 6.8%에서 9.8%로 인상한 게 지난해 7월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앞으로 포장 주문 서비스도 유료화하겠습니다. 이런 걸 좀 밝히기는 했었어요. 예. 그때가 이제 올해 3월까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3월까지는 기존 점주에게는 저희가 포장 수수료를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신규 점주는 50%를 깎아주겠어요. 이렇게 했었단 말이죠. 이제 올해 3월까지는 그때까지. 예. 그런데 이제 이 할인 기간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 배민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배민 정책이 점주들이 반발하면서 현재 포장 중개 서비스를 해지해야겠다. 또 해지했다. 이런 점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어떤 이유로 돈을 받는 거예요? 어플 이용료인 거예요? 그렇죠. 포장을 주문하는 어플을 이용하는 금액을 받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수수료가 이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네. 점주들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이 수수료 부담 때문에 포장 고객을 늘리기 위한 서비스나 이제 할인을 해줬던 것들을 너무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돈을 또 따로 내야 되니까 이거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또 회사에서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너무나 어려운 힘든 시기에 내수도 좋지 않은 이런 시기에 꼭 해야 하냐 이런 하소연들도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고요. 예. 또 수수료가 앞으로 더 계속 오를 것 같아서 처음부터 이 포장 주문은 전화로만 받고 있었다는 그런 한 식당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자영업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포장이 앱으로 포장을 신청하는 거잖아요. 오른다고 계속 말랐었어서 배달 처음 시작할 때도 배민 포장은 안 했고요. 배민이 수수료를 붙인다 만다 그 말이 나오고 나서는 더 할 필요가 없어서 생각도 안 한 거고요. 많이 판 사람한테는 수수료를 많이 받겠다. 안 남는다. 그러면 가게 입장에서 가격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수수료가 올라가면 내 앞에 6%, 4%, 5%밖에 안 떨어지면 그 금액을 가격을 올려서 마진을 채울 수밖에 없죠. 포장하면 포장 용기 값도 생각을 해야 되고 수수료를 올려버리면 더 적게 남으니까 다른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만 쓰고 있거든요. 땡겨요. 사실 그거는 일주일에 하나 들어와요. 저희 일주일에 하나, 많으면 2개 들어와요. 그거 너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수 상품권이나 그 카드 있잖아요. 그걸로 10% 할인 그거는 시에서 해줘요. 그거 할인 받으면 더 쌀 텐데. 그런데 업주 입장에서 좋아봐야 소비자 입장에서 똑같으면 굳이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네, 한탄 섞인 자영업자의 분의 말씀 듣고 왔습니다. 중간에 얘기 들어보니까 매출액이 오르면 수수료를 더 뗀다라고 얘기하는 거 네, 같아요. 이미 상한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한제에 따라서 뭐 매출액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더 달라진다고 합니다. 수수료율이. 그리고 공공 앱을 쓰기는 하는데 공공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하나꼴로 거의 뭐 없다 봐야 된다. 현재는 효율성이 없다. 라는- 그러면 바뀌어야 된다. 그래요. 이 배달 앱 포장 수수료는 지금 업체마다 차이가 있는 상황인가요? 이번에 5년간 유예하다가 부과를 결정한 배민의 경우 6.8%고요. 요기요는 최대 7.7% 그리고 쿠팡이츠는 내년 3월까지는 무료인 상태입니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배달앱 측이 언론을 통해서 내놓은 입장을 보면 포장 주문도 앱을 통해서 노출되고 있고 매출로 또 연결되기 때문에 이용료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마케팅 프로모션에 앞으로 연간 약 300억 원을 투자해서 고객에게 할인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나 뭐 인건비 등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거는 뭐 업체가 할 수 있는 얘기고요. 그렇죠. 네. 뭐 수익을 마케팅에 쓰겠다. 뭐 저희가 알 길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사실 배민의 경우 6,40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예. 합니다. 근데 이 중에 80%가 넘는 5,400억 원을 독일에 있는 모 회사죠. 딜리버리 히어로에 환원을 했고요. 근데 배민이 지난 2년간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 등으로 이 독일 모 회사에 송금한 금액만 1조 원에 달합니다. 근데 결국 독일 본사만 좋은 일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자, 일단 뭐 독일 본사가 돈을 버는 거 이것까지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일단 저희가 느끼는 소비자가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결국에는 이게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등 수수료도 큰 기대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배달 수수료가 오르면서 이제 매장 내에서 먹는 가격과 앱을 통해서 표시되는 메뉴 가격이 다른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거든요.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중 가격제예요. 예. 네, 점주들의 운영 부담이 가중되다 보면 이렇게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일상이지. 하루에 몇 번도 시키잖아. 주로 햄버거, 치킨, 중국집, 뭐 순댓국집. 배달료가 비싸니까 뭐 애들을 시킨다든지 가든지 배달비 아끼려고 가는데 포장비까지 받는다면 이제 너무 심하네요. 사 먹지 말아서 가서 먹는 수밖에 없네요. 자영업자도 너무 힘들겠고 온 동네 진짜 문 닫는 가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그 사람들 자기 배만 채우려고 그래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배달할 때 일반 배달할 때 거의 2,000원에서 4,000원 나오고 시간 단축하는 배달들은 한 6,000원 나오거든요. 매장에서는 인건비 들어가고 전기세 들어가고 공과금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걸 측정을 해서 음식을 판매하는 건데 앱은 그런 것들을 다 배제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앱의 메리트를 이제 못 느끼겠어요. 네, 더 이상 이 배달 어플 이용을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저도 음식 시켜 먹어보니까 호소문 같은 게 같이 한 장이 달려왔어요. 네. 그래서 내용 보니까 공공 앱을 좀 이용해 주십사. 이러이러한 문제로 수수료 때문에 너무 힘드니 네. 공공 앱을 이용을 해달라.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문은 제가
배민으로 시킨 주문이었거든요. 네. 예. 이 공공예배 상황을 보면은 이게 먹개비의 경우 3년이 이제 되어가거든요. 수수료가 현재 1.5%입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전라남도에 따르면은 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아직은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또 활성화를 위해서 또 신규 가입점주에게 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이런 대책들을 마련 중입니다. 네, 민간 배달앱과는 차별화된 경쟁력이 또 공공 배달앱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는 방법도 앱을 네. 통하지 않고 전화 주문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김지연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